예, 반갑습니다. 9월 8일 박영수 시사TV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조폭 집단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제목으로 박영수 시사TV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수 시사TV의 박영수입니다. 두 번의 태풍으로 전국에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네요.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지금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 감염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굶어 죽고 정부의 행태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라고 하는 많은 민원들이 일고 있습니다. 제발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19를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접근하지 이것을 이용하여 선거와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국민들이 안 가질 수 있도록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추미애 장관의 의혹 사건을 보면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조직폭력배 집단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문득 들게 되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통점은 의혹이 까도 나오는 양파 의혹 사건으로 국민 분노 제조기를 연상하게 합니다. 조직폭력배는 자신의 지역을 접수하는 것과 같이 법무부가 검찰을 접수하고 대한민국을 접수하는 무소불위를 발휘하는 최근의 의혹들을 보면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조직폭력배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무소불위, 법이 필요 없는 단체, 법보다 주목이 우선인 단체, 목적을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해서 로비와 압력과 협박으로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조국과 추미애 씨는 작금의 형태를 보면 말 그대로 목적을 위하여 무소불위하여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맥과 협박으로 국가 시스템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몸부림을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 뭔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명의 법무부 장관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면 국민들은 박수를 보냈을 것입니다. 이들은 단지 자신의 안위와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국가의 시스템을 동원하여 상식과 원칙에 어긋나는 특혜를 누리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상식 있는 국민들에게 이 문제는 진영 논리로 치부할 것입니까? 역사는 분명히 이 문제를 판단할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판단할 것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아직도 얼마 남지 않은 정권의 머리 조아리는 간신들도 정신 차리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영리한 일이 없는 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직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자식들의 안위를 위해서 압력과 특혜로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린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 앞에 법치를 운운할 수 있습니까? 허울은 정부의 법무부 장관의 직위를 받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국가 시스템과 사회의 상식을 짓밟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법무부 장관직을 유지시키는 현 정부에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사 독재 시절에도 만약 이와 같이 법무부 장관이 이러한 무리와 국민적 의혹이 있다면 즉시 장관직에서 내려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법무부 장관들에게 무슨 빚을 졌는지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아 100만 명 이상이 광화문에 모여서 소리를 질러야 겨우 반응하는 행태를 보면서 문정부의 국정 운영 방식에 적신호가 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1년 전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잘 알고 계시죠. 그 당시 조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의혹이 몰아붙이면서 결국 자리에서 버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직폭력배들의 주특기인 보복을 추 장관을 임명하면서 검찰에 대한 보복이 자행했습니다.
검찰 쿠데타 주역들을 자천시키고 검사 물갈이를 성공했으며 1년 만에 검찰 조직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1년 전 조 장관의 수사처럼 추 장관의 수사 필요성은 제기되지만 이미 검찰을 장악한 현 시점에서 검찰은 추 장관의 의혹을 덮고 가리려고 할 것이란 불신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서울 동부지검은 추 장관 아들과 함께 근무한 군 동료들을 참고인 조사를 한 과정에서 추 장관의 보좌관이 군부대에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사안은 보좌관이 물론 추 장관도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의혹이 드러난 것이지만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지시를 내린 바 없다며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만약 이러한 문제가 수사관과 담당 검사가 추 장관이 이 사건에 연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진술을 누락하려는 의도를 갖고 조사를 한다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임 검사 제도를 이용해서 추 장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임 검사는 검찰 내 자체 비리 수사 등 특수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이 특정 검사를 임명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수사와 공소 제기, 유지 등 권한을 부여하며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 최종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임 검사는 특별검사와 달리 특별법을 국회에 통과시켜야 하는 등의 별도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대검찰청 훈령에 의거하여서 국민적 의혹이라는 명분과 총장의 결단만 있으면 임명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관건은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직후 지난 1월 검찰이 직제 없는 수사 조직을 별도로 만들 때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검찰 근무규칙 개정을 지시했었습니다. 당초에는 법무부 장관의 사전 승인이 필요 없었던 부분이죠. 법조계에서는 특임 검사 제도 역시 직제 없는 수사 조직 설립에 포함돼 해당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특임 검사 지명을 하려고 나선다고 해도 추 장관의 최종 승인을 하지 않는 이상 특임 검사 지명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특임 검사 임명에 적극 나설 경우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대립구도로 사태가 흐려질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직권 남용에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데 검찰 내에서 수사 경험이 의외로 적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사실 국정농단과 사법농단의 적폐를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직권 남용 수사의 최고 전문가들인데 적폐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이 추 장관의 인사 대학살을 통해서 자천시킨 검사들이라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인 것은 최근 법무부는 추 장관 의혹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 추 장관은 앞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추 장관은 최근에 아들과 관련한 의혹에 대하여 불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워낙 많은 제보가 쏟아지면서 이 사태가 밀리고 있음을 자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추 장관이 밀리면 여권이 타격을 입겠지만 만약 여권에서 추 장관을 억지로 보호하려고 할 때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뻔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못하는 것처럼 추 장관은 특임검사 제도를 승인하고 윤 총장이 특임검사를 임명하며 법무부가 국회에 공식 답변한 법무부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수차례 표명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과 역사에 무소불위한 정부라고 낙인 찍히지 않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직자들의 강도 높은 도덕성을 통해 국민들이 존경하며 역사에 길이 남길 인물들을 배출하여 흔들리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마지막 임기를 할애했으면 좋겠습니다. 추 장관님, 우리 마지막 모습에서 조직폭력배 두목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으로 당신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 깨닫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